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증시의 피난처를 찾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네,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좋은 소식들이 겹쳐 들어오면서 변동성의 확대가 점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업종, 그리고 또 관심 쏠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자, 6월에도 이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게 될지, 또 어떤 종목으로 반전을 꾀하게 될지 우리 등대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시장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장세,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수 대표님 먼저 폼을 열어주시죠.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그 입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좀 거르죠. 그래서 중국이나 여타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억압을 받거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7개월은 참자. 네. 대선 때까지 어떻게 될 그 부분까지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왜 일어났나요?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인은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공약이었었고, 공약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역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멕시코까지, 인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재정 적자 해소와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기에 대한 활성화였었죠, 그죠? 금융위기에서 넘어오는 그 부분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많이 푼 부분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중국을 굉장히 과도하게 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에 대한 부분을 유리한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지금 방금 얘기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의 활성화입니다. 그럼 미국 경기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방편만 만들면 되는데요. 연준이 따라주진 않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스탠스, 즉 트럼프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파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실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물론 금리가 바로 인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동결 분위기가 크지만은요. 인하되는 부분에서 경기가 올라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부분에서 굳이 중국을 몰아내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몰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미국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목적이었었고 주 목적인 부분이 바로 공약 달성과 재선을 위한 가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을 위한 가도를 가는데 굳이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여건에서 중국을 몰아댈 이유는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이 가능성 다음 주에 있는데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미국 경기, 글로벌 경기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G20 회담에 좀 더 손쉽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결과는 원인에 대한 결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과 그리고 재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이 해소되는 그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6월달 증시, 7월달 증시, 8월달 증시까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끔만 만들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변동성은 어디까지? 거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에게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장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사실은 증시가 뭐 항상 변동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이 좀 힘겨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면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보면은 중소형주들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좀 계속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변동성은 사실은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을 관세 부과라든지 파이 제재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지금 기타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금 제재가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재가 전개될 때마다 시장은 뭐 크게 출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재가 계속 됐을 때 그럼 미국은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은 미국 내부의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많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쇼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실제 미국에 실익이 없다라는 이런 언론들의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그 내년 말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여론의 이제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가면서 좀 완화될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달 말에 있는 G20 정상회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가시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말에 내년 연말에 대선에 대한 이런 여론 방향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좀 어떤 변화의 모습도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해결의 가닥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 전반은 일시적으로는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쪽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찬동 대표님께도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6월 28일에서 29일 날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바닥에서 5월 32일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13일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이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또 변동성이 한 번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형주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환율은 1,180원에서 안정적이고 좀 리스크는 이제 좀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5G 관련주, 뭐 대지열병, 경협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소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마주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5G 관련주들 강했는데 5G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뭐 안테나나 중계기 같은 종목에서 지금은 또 네트워크, 뭐 광전송 장비 이런 종목 위주로 또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아까 뭐 G20 얘기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변수들 좀 적으라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좀 미리 좀 저희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뭐 환율이라든지
G20이라든지 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변동성 장세에 임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변수도 뭐가 있을까요? 뭐 변동은 사실은 이제 변동의 주 요인은 트럼프의 발언이죠. 이제 트럼프의 입. 트럼프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시장은 좀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장은 또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진핑이 모처럼 트럼프는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안 오면은 관세 바로 부과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하는 게 좀 너무 G2의 이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어디로 튈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도 지금 고용 지표가 약간 좀 슬림화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환율이 최근에 좀 안정을 많이 찾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대략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특히 5월의 급락의 장세가 6월에는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지표를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감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이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료라든지 시진핑의 향후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5월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6월 들어서는 좀 완화됩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올 매수의 모습이에요. 선물하고 현물을 갖다 매수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지표는 외국인과 기관에 쓰고 이쪽 부분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박찬동 대표님 옆에서 계속 다음에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말씀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네. 우리 명성욱 대표님은 일단 트럼프 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 입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네. 사실은 어떤 이슈나 지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요. 워낙 입들이 세기 때문에 입을 좀 주목해볼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찬동 대표님 네.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해야 될 요소 네. 딱 4가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그 대선 후보보다 지지율이 월등히 높았을 경우에서는 그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야 되고요.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수록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북한도 역시 북핵 관련해서 이런 그 협상도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더 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도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북핵 문제도 역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에서는 우리나라는 최근에 1,200원을 다행히 돌파를 안 했고 일단은 1,200원에서 1,250포인트가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은 우리 경제의 현 위치를 나타내는 카나리아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250원을 넘는다면 즉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는다면 그거는 우리 경제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180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PBR입니다. 즉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인데 PBR이 얼마 전에 5월 30일 날 우리가 2,000포인트를 깨냐 마냐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2,000포인트는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 그 세계적인 금융 위기 때도 PBR 0.85배를 지켰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0.85배에 근접을 했었는데 2,000포인트 부근에서
바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의 PBR의 0.85배 그 기준선을 꼭 보자. 즉 2010에서 2050포인트 지지 여부를 보면은 우리 이제 국내 증시가 그 자리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이런 뭐 PBR이나 뭐 그리고 환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네, 이런 것도 또 체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어떤 경우라도 4만 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즉 4만 원을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4만 원 이상을 강하게 다시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44,850원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10만 원을 깼다가 다시 10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3,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그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뭐 1,800포인트 간다, 1,700포인트 간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기준선을 보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4만 원, 현대차의 10만 원의 그 기준선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그 이상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꼭 체크해야 될 중요 요소 네 가지를 꼭 확인하시면은 국내에서 이 국내 증시를 예측할 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해 봐야 될 네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율, 환율, 그리고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와 진짜로 우리 신학수 대표님 하실 만한 말이 또 있으시겠죠? 이 와중에 그렇죠. 자 변동성 장세 그렇다면 주목해 봐야 될 변수들 혹은 이슈들 우리 신학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압축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딱 압축을 해서 제가 노란톡에다가 자주 올리니까요. 노란톡 친구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재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드라이브 이제 그 힘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금리죠, 그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고요.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지금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말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로켓처럼 그 미국 경기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올라온다면 그거는 대선에 대한 가도고 따는 당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봐보세요. 금리를 내리는 쪽의 국가는요.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즉 지금 위안화 지금 평가 절하 카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는 지금 7위안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이 부분입니다. 실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여건으로 된다면 환율은 저절로 안정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원화 환율이 얼마 내렸죠? 얼마 내렸냐면 4.80원 내렸는데요. 1,180원이에요. 원화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데 위안화는 평가절하를 했으니까 위안화의 약세 부분이거든요.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환율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막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정부 지출이거든요. 지금 추경 예산 두 번째입니다. 추경 예산이 지금 그 계류 중에 있잖아요. 5월 달에 내놓은 추경 예산이 6월 달에 아직도 지금 국회에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경우에는 9조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6조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되더라도 빨리빨리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변동성에 대한 주요 지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금리고요. 두 번째는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보면은 바로 한국 경기도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여쭤봤는데요.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수록 또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경기 방어주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찬웅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네. 일단은 그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는 저는 통신주를 꼭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5G 통신 인프라가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5G 통신 인프라는 4차 산업에 있어서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5G 통신에서 인프라가 쫙 깔리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그다음 원격 제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만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G 투자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은 이 통신주들, 뭐 SK텔레콤, KT, LG U+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이 어느 정도 그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오는 그 현상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켜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4G LTE 시대에서 이제 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제 4G 즉 LTE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통신주들 뭐 전체적으로 SK텔레콤, LG U+, KT 다 바닥권에 있지만 저는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뭐 KT나 LG U+ 대비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즉 한번 가입을 하면은 이탈률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 그리고 배당금이 좀 상향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매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5G 요금제가 지금은 정부 규제로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뭐 VR 가상현실 서비스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5G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도 다양화되면서 이 요금제가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금액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 3사를 보되 SK텔레콤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SK텔레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경기 방어주, 통신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 그렇죠. 이름이요. 저희 그 가만히 하다 보면 주식하다 보면 이름들이요. 네.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양봉, 네, 음보 막 이런 것도 이름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드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네네. 이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경기 방어주 우리 신학수 대표님 네. 어떤 종목 생각하시나요? 어떤 업종 있을까요? 어떤 또? 업종 종목 경기 방어주 일단은 뭐 베타 계수가 낮은 쪽에 그 형성되는 종목을 경기 방어주라 그러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의 공격이 방어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경기 방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내려왔는데 또 방어를 하라고? 이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PER 계수로 따져보면은요, 9배였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기업 실적이 1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이 낮아지면서 즉 EPS 즉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PER 계수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11배로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11배로 늘어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기업에 대한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다시 PER 계수가 9배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평가 구간이죠. 저평가 구간에서 경기 방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공격이어야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종목이 IT나 IT 부품일 겁니다. 여기에 화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사이익이라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진짜 잘 올라옵니다.
노란톡에 올려놓긴 했지만요. 캠시스나 옵트론테, 가온미디어 이런 쪽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실제 그 이슈나 이벤트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13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히려 선물 옵션 때에 매수 위에 대한 그 매수 우위 쪽으로 지금 보는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정말 미국 연준에서 금리 내린다. 아니면은 그 내리는 뉘앙스가 더 커졌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경기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G20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IT 부품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님 IT와 IT 부품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성우 대표님 관심 가져보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경기 방어주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뭐 경기 방어주 하면은 일단 시장의 어떤 뭐랄까 위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전 또는 뭐 가스공사 또는 뭐 지금 KTNG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앞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면서 경기 방어주에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사실은 경기 방어주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금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도 보면은 연중 최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IT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KTNG 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전 그리고 또 5G가 전개되는 쪽에서 장비들은 잘 올라가지만 지금 그 통신 3사 이런 데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KTNG 또는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를 권해드리고 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다. 좀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그런 자리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라면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보다는 약간 좀 공격적인 미래 성장 산업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겠고요. 경기 방어주에서는 KTNG나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는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